피트 헥세스의 비서가 오늘 말하길 앞으로 며칠 안에 이란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거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어요. 미국이 이란을 침공할 건가요? 그게 바로 모두가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는 대부분의 채널이 줄 수 없는 답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지금까지 당신이 읽은 어떤 헤드라인보다도 더 복잡하고 더 위험하며 더 매혹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제31 해병부대가 이미 페르시아만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전투단입니다. 이 부대는 군함들과 수천 명의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82 공수사단 지구에서 가장 신속한 부대가 지금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1 해병부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총 7,000명 이상의 정예병력이 같은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명령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있습니다. 2026년 4월 6일입니다. 그 기한이 오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아직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이 세 전력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이 세 전력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함께 나타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제82 공수사단은 과장 없이 미군에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대입니다. 세계 어디서든 위기가 생기면 가장 먼저 출동하는 부대가 이 부대입니다. 이 부대의 낙하산병들은 아무런 경고나 지원기지 없이 18시간 이내 적지에 강화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나마에서 이미 이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사단 전체는 거의 2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명령이 떨어지면 몇 시간 만에 움직일 수 있는 부대가 바로 이른바 즉각 대응 부대입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82사단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2개의 해병대 부대가 지원하게 됩니다. 이들은 해상과 공중을 통해 목표 지역에 침투하는 데 특화된 고도로 훈련된 부대입니다. 첫 번째 부대는 3월 13일 일본을 출발해 바다의 절반을 건너 이미 그 지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 부대는 거대한 미국 전함을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이 전함은 너무 커서 항공모함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대는 며칠 뒤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해 마찬가지로 강력한 또 다른 전함을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 중입니다. 이 두 부대가 합쳐지면 4,500명 이상의 병력이 됩니다. 헬리콥터, 육상과 수상 모두에서 운행 가능한 차량, 포병, 그리고 항공전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7,000명의 정예병력, 이 같은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보세요. 미국이 이런 규모의 두 부대를 동시에 같은 지역에 파견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미국 전 국방부 차관보 믹 멀로이 씨는 이것이 더 큰 일이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부대들로 무언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두 부대 모두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미국, 이란, 중국, 러시아 모두의 시선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섬이 이 분쟁을 끝낼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분쟁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섬 이름은 카르그입니다. 카르그는 22제곱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 산호섬입니다. 우리 대도시의 많은 동네보다도 작죠. 인구는 2만 명도 안 됩니다. 관광객이 찾는 해변도 없습니다. 이곳은 고대 역사와 수십억 달러의 석유가 나란히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전략적인 땅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란이 수출하는 모든 석유의 90%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매일 이 섬에서는 1억 1,500만 달러 이상의 석유가 거래됩니다.
동시에 초대형 유조선 10척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깊은 바닷물 덕분에 이런 거대한 선박들이 정박할 수 있는데 이는 이란 해안 대부분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2024년의 석유 수출은 이란이 수출로 벌어들인 전체 수입의 57%를 차지했습니다. 22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섬에서 57%나 되는 비중입니다. 따라서 카르그 섬을 통제하는 사람이 이란 정권의 자금을 통제하는 셈입니다. 미국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이 섬을 점령하면 이란의 수입 절반 이상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자금이 없으면 이란 정권은 몇 달 만에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을 놀라게 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채널이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전쟁 때문에 석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가 넘으면서 이란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보다 지금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란의 하루 석유 수입은 1억 1,500만 달러에서 약 1억 3,9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 정권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이란이 협상에 서두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미국 정보기관이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이란은 카르그를 빠른 속도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인이나 차량이 닿으면 폭발하는 지뢰들이 해변에 매설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군이 상륙해야 할 곳입니다. 방공 시스템도 재배치되었습니다. 더 많은 군인들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란 의회 대변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모든 미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를 방어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방어에 있어서 이란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3월 13일, 미국은 이미 섬의 원래 군사 구조물을 거의 모두 파괴했습니다. 미사일 저장고, 지뢰 저장고, 방공 시스템, 헬리콥터 경납고, 공항 관제탑까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이란이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며 공격 이후 남은 자재로 급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아마 감수하지 않을 위험이지만 여전히 가능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군이 도착하기 전에 자국의 석유 시설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적이 차지하려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죠. 바로 사담 후세인이 1991년에 쿠웨이트의 유전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수년 동안 그 정권의 주요 자금원도 파괴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이죠. 가능하긴 하지만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큽니다. 이라는 결정을 내릴 시간이 몇 주나 있었습니다. 해협을 열고 협상하는 겁니다. 아니면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이란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가 말 그대로 바다를 건너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미국은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가요? 이 힘으로 뭘 할까요? 보세요. 군사 전문가들과 전직 지휘관들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4가지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나리오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 카르그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서 작전 자체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중동 주둔 미군 전 사령관 조셉 보테 장군은 공개적으로 이 섬을 점령하는데 8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병력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낙하산 부대원들이 새벽에 카르그 섬의 가장 높은 지점에 강하하는 장면을요. 헬리콥터들이 해병대원들을 해변에 내려놓는 동안 말이죠. 이전 공격에서 살아남은 이란 군인들은 임시로 만든 방어선과 대륙과의 통신이 끊긴 채로 오래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카르그 섬을 점령이 아니라 그곳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 섬은 이란 해안에서 불과 25km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는 2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카르그 섬을 점령한 어떤 세력이든 이란 해안에서 오는 드론, 미사일, 공격정에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이란인들이 드론, 폭발물을 실은 보트, 미사일을 동원해 섬을 장악하려는 어떤 세력에게도
대규모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식량, 탄약, 증원군을 보내는 모든 임무는 2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야 하며 잠재적인 공격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점령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지키는 것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카르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이란이 해협을 통제하는 지점을 파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거의 170km에 달하는 이란 해안선을 따라 해협 쪽에 위치한 곳에서 숨겨진 기지들과 이동이 가능한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이란이 드론, 미사일, 공격용 보트를 출격시키는 작은 항구들이 있습니다. 해병대는 이런 지점들에 상륙할 수 있습니다. 고수부대는 전략적인 위치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계속해서 선박의 통행을 막는 능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거의 아무도 모르는 믿기 힘든 세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2025년 9월 미국은 페르시아만에 배치된 마지막 4척의 기뢰 제거 전용 함정을 퇴역시켰습니다. 5개월 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정작 지금 가장 필요할 그 수단을 필요해지기도 전에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대응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해협을 다시 여는 것이 단순히 군함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는 한 섬이 등장합니다. 그 섬의 이름은 캐슈름입니다. 캐슈름은 페르시아말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여기는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 아래 최대 500m 깊이의 암석 속에 묻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란 정권 자체의 발표에 따르면 군인들이 미사일 도시라고 부르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는 내부에 철도가 설치된 거대한 터널 네트워크로 이란이 미사일을 보관하고 발사하는 곳입니다. 이 미사일들 때문에 상선들이 해협을 건너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캐슈름을 점령한다는 것은 이러한 능력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이란인들이 속속들이 알고 있는 말 그대로 내부까지 꿰뚫고 있는 지형에서 싸워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더 조용하지만 결코 덜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소규모의 특수부대 병사들이 이란 내부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레이더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군 지휘관을 생포하거나 제거하고 정권이 공격을 조율하는 능력을 더욱 약화시키기 위한 특수 임무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직 장교 한 명이 공개적으로 이러한 접근 방식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특정 목표를 생포하고 이란의 레이더를 파괴한 뒤 빠져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적은 흔적을 남기는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상황이 이미 지금 카메라가 닿지 않는 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리고 네 번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가장 야심차고 가장 위험하며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우라늄입니다. 이란은 핵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인 농축 우라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폭탄에 필요한 수준까지 우라늄을 농축하는 과정은 길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미 농축 과정의 99%를 완료했습니다. 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양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주요 시설은 곰 근처 산속에 묻혀있는 포르도우에 있으며 이전 공격에서도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의회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질을 직접 가서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이 우라늄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작전은 어떤 지원으로부터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채 수일 동안 이란 내부에서 1000명에서 4000명의 병력이 작전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모든 시나리오 중 가장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판도를 가장 크게 바꿀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4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역사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4가지 다른 방식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 토론하는 동안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모순적이며 어쩌면 어떤 군사작전보다도 더 결정적인 전쟁입니다.
외교입니다. 트럼프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두 나라가 15개 항목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란이 합의를 매우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은 협상 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미국이 혼자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논의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이란 소식통은 CNN에 두 나라 사이에 실제로 접촉이 있으며 이란이 제안을 들을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누가 맞는 걸까요?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이란 정부 내 여러 그룹이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부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중심에는 권력을 잡은 이후 거의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는 3월에 임명된 이후 사실상 자취를 감췄습니다. 공개 석상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정부 TV 진행자가 읽은 서면 성명만 있었습니다. 2월 28일 공격에서 그가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실제로 누가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기한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026년 4월 6일입니다. 트럼프가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그 날짜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지 않으면 미국은 이란의 모든 민간 에너지 인프라를 파괴하겠다고 했습니다. 발전소, 정유소, 그리고 배전망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이란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지역 전체의 에너지 인프라를 영구적으로 파괴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두 개의 최후 통첩입니다. 며칠간의 유예 기간과 약 7,000명의 미군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이 이란을 침공할까요? 정직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상상하는 방식으로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수십만 명의 병력이 도시를 점령하고 무력으로 정권을 전복시키는 전면적인 침공 말입니다. 그런 시나리오는 지금 도착하고 있는 병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걸프로 이동 중인 병력은 훨씬 소규모이고 더 정밀하며 특정하고 제한된 목표를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 영토 내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전략적 성정령에 대해서는요? 우라늄 추출에 대해서는요? 특수부대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적극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부대가 이동 중입니다. 명령은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란은 미국이 오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란은 정치적 비용이 너무 클 것이라고, 협상이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세계가 외교적 해법을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쩌면 이란의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월 6일이라는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미국이 행동에 나설까요? 아니면 또다시 협상을 연장할까요? 이 영상이 현재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분쟁을 지켜보는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앞으로 더 많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